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 군사반란 발생 그날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다. 조금 전에 박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개헌법에 따라 합동수사본부장은 여기 계신 전두광 보안사령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10월 26일 궁정동 사건 이후 서울의 새로운 바람, 서울의 봄이 찾아오는 듯하였으나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기를 바란다니까.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전두광 이놈 자식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광이 반란을 일으키며 군내 사조직 하나회를 총동원, 최전선의 전방부대까지 서울로 불러들입니다. 극하면 쿠데타야.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권력의 눈이 먼 전두광의 반란군, 그리고 이에 맞서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을 비롯한 진압군. 보안사놈들한테 공격받았습니다. 보안사가 불법 승부처는 누가 먼저 서울로 전투병력을 진입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한데. 일성이 때려주기도 안 내려옵니다. 오늘 밤은 여기가 최전방이야. 일촉즉발의 9시간,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목숨을 건 두 세력의 가장 치열한 전쟁이 펼쳐진다. 너희가 지금 서울로 진입하면 그 즉시 전쟁이야. 놈들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사살이구나, 사살! 쏴버리라고! 뭐 어떻게 하시려고? 전두광이 잡으러 가야죠. 영화 반란군을 들어라. 공장을 해제하고 저항하라.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서울의 봄입니다. 개빡치지만 개재밌다. 최고의 저혈압 치료제 황정민의 머리카락을 제물로 바쳐 이 영화를 소환했다. 황정민 진짜 독재해본 적 없는 거 확실하? 조사해보? 우리 오빠 몸에서 나가 이 독재자 새끼야! 왔다 마 개봉 12일차에 무려 4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최근 그야말로 차디찬 한파가 계속 이어지던 대한민국 영화계에 붉은 횃불마냥 타오르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 오늘은요 영화의 엔딩에서 이어지는 흥미로운 역사 TMI 그리고 간단히 영화에 대한 감상평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극중 인물들의 행적과 유사한 실존 인물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은 당시 장태환 소장을, 내가 썩어 빠져 문드러진 인간아, 니들이 나라 걱정을 해서 군사 반란질을 하고 쳐 자빠졌어. 황정민 배우가 연기한 국군보안사령관 전두광은 당시 전두환 소장을, 이성민 배우가 연기한 계엄사령관 정상호는 당시 정승화 대장을, 내가 뭘 결정하려면 전장군한테 결재받고 그래야 됩니까? 박해준 배우가 연기한 제9보병사단장 노태건은 당시 노태우 소장을 모티브로 등장한 캐릭터들이지요. 친구야, 나는 그거 안 못돼. 니 알지? 영화가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빡침의 영역에서 막을 내렸다면 이어지는 현실에서의 모습은 거진 끓다 못해 마그마 마냥 녹아내릴 지경입니다. 먼저 영화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의 대치 상황에서 바리게이트를 넘는다든지 포격 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장면은 역사에 없었고 현실에서는 장태환이 부하에게 배신을 당해 그대로 체포되게 됩니다. 이후 이어지는 상황은 너무나도 참담한데 영화의 엔딩에서 묘사된 서빙고에서 가혹한 조사를 받고 1980년 3월 풀려났지만 6개월가량의 가택연금 기간 중 장태환 전 사령관의 아버지는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던 아들에게 내려지는 가혹한 처우를 보다 결국 과음으로 별세. 영화에서도 똑똑한 아들이라고 언급되었던 아들은 이러한 난리통 속에서도 서울대에 입학해 수석을 따내기도 하는 인재였지만 아들이 21살이 되던 해 한 달간 행방불명이 되더니 안타깝게도 할아버지의 산소가 있던 곳 근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지요. 이후 장태환은 정계활동 등을 이어나갔고 12.12 군사반란에 대한 책을 집필하던 중 2010년 7월 눈을 감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그로부터 2년 뒤 2012년 장태환의 부인은 우울증으로 유서를 남긴 뒤 투신,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고 이에 장 전 사령관의 가족은 딸 한 분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상호 전 육군참모총장 또한 엔딩에서 묘사되듯 이후 모진 고문을 받다 석방된 후 대장에서 2등병까지 17계급 강등, 불명예 전역과 재산몰수, 군인연금 수혜권리 박탈 등등 온갖 수모를 겪다 이후 쿠데타 출신 예비역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했고 2002년 6월 12일 눈을 감게 됩니다. 반대편인 전두광과 노태건의 실존 인물 쪽은 이거 제가 아직 공부를 덜 해갖고 뭐 대충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뇌피셜 좀 굴려보면 아 씨발 무슨 머리만 벗겨지면 다 전두환이야? 머리 벗겨진 아저씨 전두환은 이후 제11대 12대 대통령직을 연임, 1987 택시운전사, 화려한 휴가 등의 영화로도 알려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사태로 진압하는 미친 짓을 저지르고 정치범수용소인 삼천교육대를 설립하며 온갖 독재정치를 이어가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로 유명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부터 발생했던 6월 항쟁을 통해 국내, 해외에서 압박이 가해지자 결국 하야하지만 이 주둥이로 피해자 고인분들을 욕보이다 2021년 11월 23일 자택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머리 벗겨진 아저씨 친구 노태우는 국민들을 학살하는 미친 짓에 동조하고서 13대 대통령으로 당선, 이후 영화 범죄와의 전쟁으로도 유명한 10월 13일의 특별선언을 통해 국내 조직폭력배 등의 범죄자들을 거의 소탕하고 88 서울올림픽까지 개최했었지만 언론 장악과 유서대필 사건, 분신파동 등의 사건으로 축적되는 불명예 스택, 이후 전두환이 죽기 4주 전인 21년 10월 26일 사망하게 되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내가 학창시절에 역사 시간만 되면 드립다 자버렸다 라고 해도 영화의 결말 자체는 전 국민이 알고 있었을 서울의 봄. 역사가 스포요 현재가 스포니 배우들의 연기와 연출에 큰 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이걸 당시에 다른 유튜버분들하고 동행해서 관람을 했었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서 반응들이 모두 일관되게 감탄 섞인 탄식을 딱 뱉으시고는 터덜터덜 구석에 모여서 말없이 담배 태우시더라고. 개인적으로 흡연자는 아니지만 소위 담배가 말린다라는 표현을 비흡연자로서 꽤나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약간 최고급 맛깔나는 고구마를 러닝타임 141분 내내 목구멍에 밀어넣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극 중에서의 소위 사이다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런 영화를 우리가 극장에서 관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대에 있다라는 것이 그 자체로 더 고밸류의 탄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끝에 악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사진을 찍으며 승리를 만끽하지만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그만큼 이 영화 정말 몰입도가 미쳤어요.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이 매번 천상의 하모니를 이루다 보니까 빠져나오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막 화려한 총격전이나 막 탱크들이 포를 쏘고 폭탄 터지고 아이언맨이 날아와서 쓸어버리고 이런 장면은 없었지만 배우들이 스크린 속 수화기 너머로 내뱉는 발성이 총성이요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실화라는 점에서 나오는 일종의 화학작용이 폭발이니 방금 좀 멋있었다? 야 이 반란그놈의 새끼야, 내 지금 전차를 몰고 가서 니놈들을 머리통을 다 놔줘버리겠어. 영화가 몰입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 결말부에 다 와서는 이거 내가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지만 제발 영화에서만이라도 소위 세계선을 비틀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그 광화문 대치 장면에서 난 이태신인데 난 총을 잘 쏜다 땅땅땅 빵 하면서 저 광활한 이마에 동글뱅이 점이 찍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긴 했었는데 그건 다른 영화였고 뭐 중간에 짤막히 신파가 들어간 것 아니냐 할 만한 내용들도 있어서 좀 알아보니까 이게 또 정말 실화의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에 괜히 씁쓸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모가디슈도 그렇고 참 어째 현실이 더 신파야. 아이고 이 장군님. 뭐 이런 어려운 시국에 서로 같은 편 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다 같은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좀 오래된 역사는 재미도 있고 부담도 적어서 관심이 많은 데에 비해 또 근현대사까지 올라오면 이건 가짜뉴스다, 에라이 빨갱이, 에라이 친일파, 진보네 보수네 어쩌네 하면서 점점 온갖 주관이 섞인 정보들로 혼탁해지기에 그냥 흥미 자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난 뒤 디테일한 지점들이 궁금해서 조금 알아보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현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들이 커서 이 또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이 채널에서 딥하게 다루기는 좀 그래. 딱 앞내용 정도가 맞다. 여기는 역사 채널도 아니고 정치 채널도 아니고 영화 리뷰 채널이고, 내가 아는 빨갱이는 전신이 붉은 아이언맨 슈트요, 친일파는 소니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밖에 없거든요. 아유, 난 둘 다 사랑해. 괜찮나? 짜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달아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빠짐없이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도 클립양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아땡. 어느새 다 올라가버린 엔딩 크레딧. 세상을 네모나게 버려서 담아 이건 시시 코너 줄고는 시네마. 액션 멜로 코믹 하러 오라는 잠시 옆으로 지원와. 인생의 지루함을 컷. 누군가는 살기 위해 꿈을 꿔. 모든 큐 사인이 들리면 시작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커다란 영화관. 감각적인 감성과 남다른 스크립트 화면의 각, 완벽한 조명과 타이밍, 그대와 함께라면 언제나 매직 아워. 각박한 일상 속에 각자의 감상을 녹여서 보여. 로맨스 주인공처럼 이어지는 기대감 나대지만의 심장. 장에 들어서서 바꾸는 세트 골라지. 달콤한 향과 함께 들어서는 스크린 발바리. 나의 시작의 연전, 터지는 웃음과 함성에 어느새 다 올라가버린 엔딩 크레딧. NG가 나면 어때 다시 찍어.